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연속 확률 분포지. 네.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 주로 공부했던 거는 뭐였어? 어떤 내용이었어? 연속 확률 뭐고요? 기하학적 확률. 그치. 면적, 면적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걸 주로 연습을 한 게 연속 확률 분포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야? 셀 수 없는 무한개의 변수에서 다루는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y는 fx가 있잖아. 네. 얘를 이제 우리가 확률 뭐라 그랬어? 확률 밀도함수. 확률 밀도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면적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했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 그때의 확률 밀도함수 y는 fx가 얘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된 이 fx가 x축과 이루는 이 면적, 그게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fx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하면 이퀄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px가 p 이상 q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p부터 q까지 이 fx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을 계산하는 게 그게 확률에 뭐가 된다? 값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면적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했던 거고. 그래서 답 2번. 풀었어요. 그럼 언제 풀어? 방금 딱 그 문제만 풀었어. 만만해 보여서. 4K, 2K. 확률 0부터 3까지 정의된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됐을 때 이걸 계산하시오 라고 했네, 그지? 그럼 이제 우선은 이 k의 값은 결국에는 이 fx가 x축과 이루는 면적의 값이 1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이렇게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은 뭐가 돼? 1, 3K. 아니 3K.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k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에는 6k가 1, k의 값은 6분의 1인 거죠. 근데 이제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니까 4K, 2K 돼가지고. 그래서 p, x가 0 이상 2 이하의 확률은 2분의 1에 k 더하기 3k니까 4k, 높이는 2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2가 되나? 그럼 두 개 더하면 6분의 5. 정답은 2번이네, 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게 연속확률 분포에서의 이런 관계들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뭘 배웠어?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죠. 숫자로. 정규 분포의 정의는 어떻게 돼? 정규 분포에서. 여기 인가에 나와 있을 건데. 모르겠어. 가운데가 볼록한 함수. 정답.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된 거죠. 네. 안 해봤는데 외워야 돼요. 이과는 좀 외워도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보면은 이 시그마라는 게 결국엔 의미하는 게 뭐야? 표준? 편차. 편차가 되는 거고. 여기 m이 평균, 그리고 이게 분산이죠. 네. 그래서 결국엔 어떤 자료의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 정규 분포거든. 그래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자료의 값들에 대한 어떤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게 정규 분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매번 이 확률 밀도 함수 fx를 이렇게 적기 불편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기호로 n,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m이 의미하는 건 뭐고, 평균,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은 편차. 분산이 돼버리는 거죠. 표준 편차의 제곱 또는 그래서 이 녀석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징적인 걸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가운데가 뭐가 되고 m이 되고 이거 마이너스 뭐한데 얘가 또 뭐한데 그래서 얘의 특징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를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예. 1이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얘는 x는 m에 대해 뭐가 돼? 대칭이. 대칭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m을 기준으로 m의 오른쪽에 이루는 여기 면적은 2분의 1 면적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게 평균에 모여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요. 표준 편차가 뭔데? 편차 제곱의 평균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잖아. 네. 편차가 뭐야? 떨어지는 거 평균에서 떨어진 만큼. 그치? 가까이 붙어 있고. 그럼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에 모여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조금 좁고 높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낮고 넓은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근데 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고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고른 분포인 것은 그러면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 m1, 시그마1의 제곱, 얘는 정규 분포 m2, 시그마2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제 m1, m2는 뭐가 더 커? M2가 더 커요. 시그마1, 시그마2는 뭐가 더 커? 시그마가. 이쪽이 더 큰 거지. 네. 더 고른 그래프는 시그마 2. 오른쪽 그래프인 거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또 뭐를 해야 돼? 확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학교 진도는 어디 나갔니? 학교 진도가 지금 이제 통계 들어가요. 통계 들어가. 가운데가 m 빼기 표준 편, m 더하기 표준 편차, m 플러스 2 표준 편차, m 빼기 표준 편차, m 빼기 2 표준 편차. 그래서 p, x가 m 빼기 표준 편차,
n 플러스 표준 편차. 이게 이제 0.6816. 이것도 외워요. 아니 이건 나와. 0.9544.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 70,3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67 이상 73%가 76 이하의 확률, 이것이 확률.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이게 70이 평균인 거죠? 네. 이거 3이 뭐가 되는 거고, 시그마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그럼 67은 뭐가 돼야 돼? 67은 n-15 76은 n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위에 그림에서 n 표준 편차, 여기서부터 n 플러스 2 표준 편차, 요거 구하라는 거거든. 요 면적. 그래서 결국에 대칭성을 활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6826이잖아. 그럼 이 절반은 뭐가 돼야 돼? 0.3413, 그지?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요 전체의 절반인 거잖아. 네. 0.4772 이렇게 되죠. 그래서 0.818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문제 나와. 네. 이 잘.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데 이게 딱 이렇게만 안 나올 수도 있어. 어떤 거는 이게 0.68, 그냥 여기를 0.96 그렇게 나오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이런 의미들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가? 네.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 (1222) 확률에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함수 확률 밀도함수가 fx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평균 이하 평균 이상의 확률은 0.5이다. 맞아, 틀려? 평균이냐 평균이잖아요. 맞아요. x는 m일 때 fx는 최대값을 갖는다. 맞아요. 그렇죠. 가장 꼭지점이지.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다 그랬네. 맞아요. 확실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대칭이니까? M축 배치. x는 대칭이니까. 이게 이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네. 얘와 얘의 평균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평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이하잖아. 이제 이쪽의 확률과 여기는 이상이니까 이쪽의 확률은 당연히 네. 같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M인데 A가 M보다 작대. 그럼 A 이상일 확률은 여기죠. 네. 그지? 네. 그러면은 0.5에서 요 부분의 확률을 빼겠대. 오케이? 네. 그럼 그게 이 이상일 확률이랑 같아? 아니요. 말이 안 되죠. 틀린 거죠. 5번도 확인해 봅시다. A가 A고 A가 B야. 근데 B 이하일 확률 여기에서 A 이하일 확률을 뺀대. 그럼 요 부분 나왔나? 나오죠. 5번은 정답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 되겠다. 1227번 문제. 확률에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근데 x가 4 이상일 확률이 0.68이래. 그러면 얘가 m인데 4 이상일 확률, 얘가 4잖아. 왜냐면은
이상일 확률이 2분의 1보다 크니까 평균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10 이상일 확률. 그럼 10 이상일 확률은 뭐래? 0.32래죠. 네. 그러니까 0.32.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돼? 14. 1. 1이지. 그러면 이게 4 이하일 확률이 여기가 0.3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4와 10의 평균이 뭐가 돼야 돼? m이 돼야 돼. 그지? 그럼 m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7. 7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 절대값 x-7이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x 빼기 7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고 x는 4와 몇 사이가 돼? 10까지. 이 사이의 값이니까 이게 0.18의 2배가 돼서 0.36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규분포에서의 그래프 비교. 1231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1, x2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하고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 자, 확률 변수 x1의 평균과 x2의 평균. 여기 x2가 더 커요. 더 크죠.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 표준 편차. 넓을수록 더 어떤 거야? 네.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x1 쪽이 더 큰 거다. 그죠? 네. 그리고 f에다가 평균값 대입하고 g에다가 평균값 대입했을 때 함수가 G가 더 커요. 이 g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x1이 x1 이하일 확률과 x2가 이상일 확률이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로 같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지울, 리을 모두 다 맞다. 1233번 한번 해볼까? 네. 맞습니다. 기억 M1 이하일 확률과 M2 이하일 확률은 각각 평균이야 평균이나 더하면 1 맞죠? 네. B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보다 크다 맞죠? M2가 더 크니까 그지? 그 다음에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가 B 고등학교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 이것도 어때? 맞죠? 더 넓으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 1237번 문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확률 이 녀석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네. 우선 이 구간 간격이 어떻게 돼? 변수. 2 플러스 6이죠. 근데 a의 값에 따라서 구간의 길이가 달라지죠. 우선은 얘는 네. 이 평균 근처일 때가 x축과 이루는 면적들이 어때 가장? 클 때.
크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둘의 평균이 중점이 어디에 위치해 올 때? 7에 위치해 올 때. 이때가 뭐가 된다?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A 값이 뭐가 돼? 4. 3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고 이게 3 집어넣으면 14. 뭐 이렇게 되잖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4 한번 집어넣어. 4 집어넣으면 뭐가 돼? 3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돼? 1이구나. 네.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그 3이랑 3이라 7. 17이지. 네. 근데 이 부분의 면적이 더 어떻겠어? 그러니까 평균에 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 간격.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네. 이게 원래 구간의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네.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이건데 여기가 3이야 4를 집어넣으면 3이고 4, 4, 17이고 이건 근데 문제가 좀 애매하다. 왜냐면 구간의 길이가 계속 달라져서 1238번처럼 나와 있는 거. 근데 이제 3번 이게 두 개가 좀 애매해. 5번은 이게 10백이 오니까 5부터 거의 조금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고 이게 원래 이렇게 간격이 좀 일정해야 되거든. 네. 어쨌거나 이 문제의 좀 의도는 이거야. 이 구간의 중점이 어디에 오게끔? 그 평균에 오게끔. 그래야 이루는 면적이 훨씬 클 거니까. 근데 이거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보통 평균 근처일 땐 높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급속도로 어떻게 되게 작아지지.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주변에 그냥 밀집해 있었을 때가 가장 큰 거여서 그냥 아마 이거 이런 거 같아. 1이랑 14일 때랑 여기 2 집어넣었을 때 3부터 17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 간격의 차이가 물론 얘가 더 넓기는 하지만 그래프의 특징상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었을 때가 면적이 더 커져서 그러니까 여기에 요 감소하는 부분이랑 여기 늘어나는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감소하는 부분의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보다 얘가 더 어때? 커요. 크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얘일 때가 가장 어떻다?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241번 한번 해볼까? 이건 왜 표준 전경부가 들어가 있어? 헐. FT는 T가 4일 때 최대값이래.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구간의 길이가 2. 그럼 F4라는 거는 P 4 이상 6이야. 6이요. 그럼 이게 중점. M의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래서 쟤는 지금 정규분 5,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건데 FM이 뭐래? 0.341. FM이라는 건 뭐냐면 5에서 7까지. 여기가 이제 5가 되고 여기가 7이 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정규분포가 주어져야 되는데 표준 정규분포가 주어졌거든. 그래서 얘는 어차피 표준화 시키면 0이 될 거고 네. 얘는 7에서 5를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시그마분의 2야. 근데 여기가 0.3413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그럼 그때 ZA 값이 1이니까 시그마의 값이 뭐가 돼야 돼? 2. 2가 돼야 돼. 그럼 이게 이제 정규분포 5,2의 제곱을 따르는 거겠지? 네. 근데 F7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F7. 그러면 F7은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0.477. 야,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그러면 0.477에서 0.3413을 빼니까 0.15 1359. 1359. 이게 답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에서 확률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1243번 같은 게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이제 그런 문제고요. 자, 14 이상 20 이하지. 네. 그러면은 얘는 그냥 m이 되는 거고 얘는 m 빼기 햄백이 2시그마. 있어. 그러면 결국엔 이 m 플러스 2 시그마 값이랑 어때야 돼? 네. 그래서 0.477이 이게 답인 거야, 그지? 네. x는 m 대칭이니까 1246번 한번 해. 지금 정규분포에서 64 이상일 확률이랑 66 이하일 확률이 같다 그랬지? 네. 그럼 둘의 평균은 뭐가 돼? 그러면 60. m의 값이 60이라는 얘기야, 그지? 네. 그리고 지금 x제곱의 평균 요 녀석은 결국엔 분산 더하기 뭐랑 같아야 돼? 2x 저제곱. 2x의 전체의 제곱과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3616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3600이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분산이 뭐가 되는 거고 16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4. 이렇게 돼버리겠다. 그러면 px가 68 이하라는 건 이게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m 플러스 2 시그마 이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m 더하기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 값이 뭐야? 0.477. 0.477이 여기다 0.5 더하니까 0.977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 확률과 계산하는 거. 우리 이제 표준 정규분포 해봅시다. 표준 정규분포. 우리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결국에는 모든 정규분포 n, 시그마의 제곱인 요 녀석을 평균이 뭐? 0,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자료의 값들을 비교하고 싶단 말이지. 자료의 값들을 비교하고 싶어. 근데 그래프의 모양과 주어진 수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모두 다 하나의 상황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표준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표준화시킨 정규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 x를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Z를 사용을 하고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걸 통해서 Z의 식으로 바꿔주는 거지. 네. 그러면 모든 정규분포가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뭐가 된다? 표준 편차 1. 1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네. 이해돼? 네. 그럼 얘를 이렇게 표준화 시킴으로써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료의 값들을 비교하기도 편해졌고 확률값을 계산하기도 편해졌죠. 왜?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값을 똑똑한 사람들이 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지? 네. 그래서 전에 내가 막 수업 처음 나갈 때 이랬을 거야. 이게 뭐 국어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뭐 70,2의 제곱이고 이게 만약에 뭐 수학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80,1의 제곱이야. 근데 국어를 A가 72점 맞았고 수학은 82점을 받은 거지. 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잘했냐? 수학. 똑같이 2점이 더 높기는 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면적을 생각했을 때 여기의 면적이 여기 면적보다 크니까 얘가 더 잘했을 거다라는 게 보이긴 하죠. 네. 근데 이걸 표준화 시키면 72라는 자료의 값에서 평균 70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니까 1 이렇게 될 거고 네. 82라는 점수 확률 변수 값에서 80 평균을 빼주고 2로 나눠주니까 얘는 1로 나눠주니까 얘는 뭐가 돼? 2. 그러면 위치가 여기가 국어의 위치인 거고 여기가 수학의 위치인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잘한 거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다라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우리 지금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를 n,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었을 때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에 대한 이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뭐가 된다 그랬어? 예. 1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z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이게 2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래서 이제 시그마분의 1에 2x 빼기 시그마분의 m인 거고 자 x의 평균이 뭐라 그랬어? m이라고 했잖아. 네. 뭐가 된다? 0. 이해가? VZ는 V에 뭐가 돼?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돼. 시그마 제곱분의 1에 Vx 얘가 뭐가 돼야 돼? 시그마의 제곱인 거잖아. 뭐가 돼? 1.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다 평균을 0 분산을 뭐로 만들어? 1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확률값 계산하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봐야지. 네. 자, 1247번부터 봅시다. 정규분포가 주어지고 x가 100 이하일 확률. 자, 얘가 이제 110이냐 평균이 100 이하일 확률은 여긴 거죠. 근데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100 이하는 몇 이상이랑 같겠어? 120. 120 이상이랑 같겠지. 네. 그래서 이제 a의 값은 1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가 b 이상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얘는 이하지만 얘 이상과 같은 걸 찾으니까 얘를 표준화 시키는 거지. 네. 120에서 110을 빼고 뭐로 나눠줘? 4. 그럼 이게 2.5? 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z인 거죠. 그럼 120이랑 2.5랑 곱하면 보자 하는 거다. 뭐 요런 형태의 문제인 거고요. 1257번. 자, 둘의 평균은 뭐가 돼야 돼? 6. 6. x가 4 이상일 확률이지? pz가 4에서 6을 빼고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줘. 그럼 마이너스 1 이상이잖아. 0.1414 3, 4, 1, 3.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요? 네.
1264번. 전에 했던 건데. 한번 해볼까? 우리 측면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뭐를 만든다? 정규 분포.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2, f20보다 어떻대? 뭐 함수값이 더 크대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일 수는 없어, 그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20이지, 이런 상태인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요 둘의 평균이 얼마야? 15지. 그럼 이 둘의 평균보다 요 m의 값이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된다고, 그지? 네. 그리고 4랑 22야. 그럼 여기가 이제 4면 여기가 이제 뭐가 돼야 돼? 22. 뭐 이렇게 돼야겠지. 이해가? 네. 좀 말이 안 되네, 위치가. 어쨌거나. 그러면은 얘 함수값보다 22 함수값이 더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얘와 얘의 평균은 얼마야? 13. 그럼 이건 여기 m의 값보다는 어때야 돼? 더. 왼쪽. 요 범위 사이에 m이 있다는 거지. 근데 m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수. 네. 그래서 이제 m의 값은 1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얘는 정규 분포 14,5의 제곱을 따른대, 그지? 네. 그러면 p x가 17 이상 18이야.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0.몇 cm. 그러면은 0.288에서 0.26 빼니까 0.06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안 어렵지? 그 다음 1268번. 확률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것을 만족시킨다고 했어. 오른쪽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실수 a의 값을 구한 것은 그랬어. px가 45 이상 a 이하죠. 네. 자, 그럼 표준화를 시키자. 그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45에서 50을 빼고 마이너스 1. 그리고 a 빼기 50 5.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뭐가 돼? 0.3413이지. 근데 우리는 0부터 5분의 a 빼기 50까지의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랑 얘를 더한 게 0. 뭐가 돼야 된대? 0.8185. 4772가 되면 되죠? 네. 그럼 얘가 z의 값이 뭐가 돼야 돼? 2. 2가 돼야 돼. 그럼 a의 값은 60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 다음 1274번 이건 활용 문제도 이 유형이 제일 쉽죠.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이 몇이고 표준 편차가 10시간.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얘는 정규 분포 48, 뭐가 돼야 돼? 10에 제곱 이렇게 돼야 돼.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봉사 시간이 58시간 이상일 확률은 그랬는데 58에서 48 빼고 10으로 나눠주니까 1 이상. 1 이상이죠.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0.5에서 0. 빼는 거죠. 그래서 0.1587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가? 네. 1278번. 해보세요. 됐어요. 정규 940,2의 제곱 px가 1000 이상일 확률은 pz가 몇 이상이야? 3 이상. 0.5에서 빼니까 0.1 0.0이었어.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1284번.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 학생 5,000명의 수학 성적은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5,000명의 학생 중에서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이거든? 그럼 얘는 P, Z가 80에서 60 빼고 뭐로 나눠줘? 10으로 나눠주니까 2 이상 이렇게 돼버리지. 네. 그럼 0.477이니까 0.0? 근데 이게 5,000명이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 네. 사람 수니까 5,000명에다가 0.28 곱하는 거지. 114. 11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1288번 한번 해볼까? 자, 우선은 정규분포 뭐를 따르는데 82, 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지? 네. 연수 점수가 90점 이상인 신입사원 그러면은 PX가 90 이상인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 아, 구했어요. 90에서 5를 빼고 1.6 이상이지. 네. 그럼 이게 0.05거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24명이래. 오케이? 네. 그러면 24명에다가 이게 지금 5%잖아. 5%가 24명이란 얘기니까 학생 전체 수는 480명이 전체 수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n의 값인 거고 우리는 점수가 74점 이상 82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표준화 시키면 뭐가 돼? 표준화 시키면 0. 마이너스 0.16부터 되죠. 1.6부터. 0.16 아니 마이너스 1.6부터 네. 0까지. 그럼 0.45네, 그지? 그러면은
24 곱하기 9 하면 얼마야? 4, 9, 36, 9, 28, 216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네. 이해되니?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러니까 그냥 연산을 못했어요. 네. 1289번 문제.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는 정규 분포 뭐가 돼야 돼? 500, 50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은 표와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였을 때 포도 한 송이 가격의 기대값은 그랬네. 우리 확률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 있잖아. 이것들의 곱의 합이 뭐였어? 기대값이었지. 네. 그거 이용하라는 거지. 우선 px가 500 미만이래. 그럼 뭐야 이건 확률이? z가 0 미만인 거지? 네. 이게 2분의 1이다. 이해가? 네. 2분의 1. 그럼 550 이상은 1 이상이지. 네. 0.16. 오케이? 네. 그럼 이게 25분의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이해가? 연산하기 진짜 잘. 2분의 1에서 25분의 4를 빼. 그럼 50분의 25에서 8 빼니까 얼마야? 17? 네. 50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기대값 구하라며. 그럼 이게 확률 변수 x인 거고 이게 대응하는 확률이잖아. 네. 곱의 합. 그러면은 500 더하기 17 곱하기 22 17 곱하기 2면 374요. 374. 네. 그 다음에 25분의 4 곱하기 1200이니까 48 곱하기 4 이렇게 되나? 네. 190.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500에 668 1168 답이 없어요. 366.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 네. 이런 문제는 좀 괜찮네. 1293번. 어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30분이고 표준점 최소 5분이 뭐를 따른대? 정규 분포를 따른대. 자, 요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은 표준화 시켜. A 빼기 30을 5로 나눠주면 0.8413이지. 0.8413이 나오려면 뭘 더해줘야 돼? 얘를 더해줘야 되지.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25.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지? 자, 1298번 봅시다. 어디까지예요 오늘? 오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관계? 안 돼요. 왜? 너무 힘들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어느 두 지역 A, B에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 용량을 조사하였더니 각각 정규분포 얘와 얘를 따랐대. 근데 지역 A에서 스마트폰 가입자 중 한 명을 택했을 때 한 달 동안 데이터 용량이 K 이상일 확률과 B지역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한 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 용량이 K 이상일 확률이 같았다. 상수 K의 값은 그랬네. P, X가 K 이상일 확률과 P, 이쪽은 Y라고 할게. K 이상일 확률이 같대. 얘는 확률 변수 X, 얘는 확률 변수 Y.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K에서 500을 빼고 10으로 나눠준 거랑 이쪽은 K에서 520 빼고 5 넣어준 게 같다. 그치. K는 540이다. K 540 그죠? 540? 네. 그러네. 근데 이게 Z가 4 이상인 경우는 없을 텐데 문제를 막 내서 그래. 1301번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쉽네요. A는 정규 분포 n, 시그마 1의 제곱. B는 정규 분포 n 플러스 25, 시그마 2의 제곱. A의 길이가 n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B가 n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어떻대? 같대. 그럼 이거 표준화를 시키면 시그마 1분의 10이죠. 그리고 요거를 표준화를 시키면 시그마 10. 마이너스 시그마 2분의 15 이렇게 돼버린다. 그지? 네. 근데 이상 이하니까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되거든? 네. 시그마 1분의 10이랑 시그마 2분의 15가 같아야 돼. 그래서 2분의 3.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는 2분의 3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 두 확률함수 x, 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자, 그러면 표준화를 시켜. 확률변수 x는 6,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시그마분의 2가 0.1587. 그럼 이건 0.5에서 0부터 시그마분의 2까지를 뺀 값이잖아. 네. 그럼 여기는 이제 0.341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1. 1이 돼야 돼. 그럼 이때 시그마의 값은 2 이렇게 돼버린다. 그럼 정규 분포 16,4의 제곱을 따르는 거다, 그지? 네. 근데 여기서 py가 몇 이상? 2 이상. 그러면은 pz가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네. 그래서 0.9772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1306번.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 결국엔 표준화 시켰을 때 제수값이 가장 어떤 거?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나열하면 된다는 거겠지, 그지? 네. 자, 그러면 국어를 표준화 시키면 80에서 평균 60을 빼고 8로 나눠주는 거잖아. 네. 그럼 8분의 20이니까 2.55. 자, 그 다음 수학 4분의 77에서 뭐를 빼? 65. 3. 3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2예요. 4분의 75 빼기 65 5분의 2.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요 순서가 돼버린다라는 거다. 유형 17번.
320명을 모집하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몇 명이 응시했대? 2,000명. 근데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24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최저 합격 점수지. 그럼 최저 합격 점수는? 네. 260점. 그러면 상위 16%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 네. 1. 그치. 그럼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는 A 빼기 240, 20분 나눠주는 거고, 그때 평균은 0이 되잖아. 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0.34니까 Z의 값이 1이 돼서 A의 값은 26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음... 1319번 한번 해봅시다. 자, 보자. 전교생의 1000명인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이 몇 명? 159명. 159명. 90점 이상인 학생은 67명. A점 이상인 학생은 40명이래. A점 이상인 학생.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럼 159명이 0.159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67명이니까 0.067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80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 0.159가 나오려면 1이 돼야 되는 거고, 90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 얘가 나오려면 1.5. 이게 1.5가 돼야 되네. 그럼 이거 연립하면 m의 값 뭐 나와? 그냥 안 구하고 대충 각 때려보니까 90점 그렇게 보는데요. 저기 둘의 차이가 0.5니까 0.25 차이 나니까 5 차이 나야 된다. 그렇게 풀었어요. 너 시험 때 실수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는 거야.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시그마의 값은 20이네. 그럼 m의 값은 60이 돼버리죠. 그럼 얘가 지금 0.0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A에서 60을 빼고 20으로 나눠준 게 1.75? 그럼 A 빼기 60은 여기다 수매하면 35?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95.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거죠. 끝.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얼마 없네. 그럼 할게요. 5단어밖에 안 될 줄은 몰랐죠. 자, 문제가 다 풀렸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싹 다 치워.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자, 이항 분포는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항 분포요. 이산이요. 이산이지. 정규 분포는 연속이요. 변수 자체가 다른데 관계성이 없어 보이잖아. 네. 왜 저런 걸 왜 찾는 거예요? 그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거 할 시간에 핵 개발 이런 거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았기 때문에. 고 두산 역시 점수를 내지 못합니다. 조용히 안 해. 김지원 30. 이거 아세요? 강승호 시즌 230 페이스래요. 기록 깰 것 같다는데요. 조용히 해.
근데 저는 고마워요. 양석환이랑 강성우가 이제 시원하게 똥 싸고 있다는데 둘 다 일치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부산 팬들이 왜 LG 암흑기의 주범들을 데려와서 그러거든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지금 얘는 이제 이항분포 n, 6분의 1을 따르는 거에서 n의 값이 11대, 21대, 31대, 41대, 51대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근데 이산이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뭐로 나타나야 돼? 따로따로 끊겨서. 너씨 이거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서. 선생님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다 지워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지우기 싫어요.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거 하면 이제 숙제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들로 나타내는데 그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곡선처럼 표현이 됐죠. 근데 이게 봐봐 10, 20, 30, 40, 50 50일 때쯤 되니까 뭐랑 비슷해져 그래프가 정규분포의 그래프랑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냥 대충 근사 때린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지. 이항분포의 문제를 정규분포로 이렇게 바꿔서 풀었을 때 어차피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는 거잖아. 예상치잖아. 근데 이제 크게 오차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이항분포의 문제를 뭐로 바꿔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었다고. 그거 너무 싫다 진짜. 그래서 보통 이제 n의 값이 몇 이상이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선생님. 추정 남았지. 그럼 끝이에요. 와, 설마 이거 시험 범위 더 들어갈까? 이제 끝까지 볼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요, 시험 범위 올라가지 볼게요. 그래서 n이 50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의 문제를 뭐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 n, p 얘를 정규분포로 고치면 어떻게 돼? np, NP, NPQ. 그리고 정규분포 얘를 표준화시켜서 0,1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이항분포의 문제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그냥 이 내용 갖고 푸는 거야. 너무 싫다. 1323번. 자, 확률면에서 x가 뭐를 따른데 이항분포 100, 5분의 1을 따른데, 그지? 네. 그랬을 때 요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저 확률은 뭐야? x가 10 이상, 30 이하일 확률 구하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100 콤비네이션 10에 5분의 1의 10제곱, 5분의 4에 90제곱, 100 콤비네이션 11에 5분의 1에 11제곱, 5분의 4에 89제곱. 이거 이렇게 해서 다 더해야 된단 말이야.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 하실 수 있어요. 할 순 있어. 그렇죠. 한 3일 던졌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할 순 있지. 자,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규분포 쫄 이런 걸 해주던데. 차마 이거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20컷만 해주고. 그럼 얘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Z 마이너스 2.5에서 2.5 다시. 그리고 두 배 하면 되는 거니까 9976. 9876.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지? 네. 이제로. 그러니까 이 1327번 문제도 보면 얘는 그냥 대놓고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가 여기 떡하니 나와 있잖아, 그지? 얘는 이항분포 뭐를 따르는 거야? 100, 10분의 9. 네. 근데 몇 번 이상? 몇 이상?
87 이상 96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거죠. 아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 90, 3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Z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죠. 그럼 얘랑 얘 더하면 0.818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죠. 와 너무 더럽구나. 0.8085를 섞어놨네. 걸. 한꺼번에 못 써요. 지금 저 1회 자리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귀찮아서. 그래 그게 제일 편하지. 1331번. 한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25 이상 35 이하이라는 이항분포 180, 뭐가 돼야 돼? 6분의 1인 거죠. 네. 그러면은 나오는 횟수가 25 이상 35 이하의 확률이잖아. 네.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고치면 30,5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1과 몇 사이가 돼? 1. 그래서 네. 0.6826. 너무 뻔하죠. 아 너무 힘들다. 좀만 참아. 그럼 뒤에 수업 없으신 거예요? 아니 나은이 8시 온다 그랬어. 오. 1341번. 1340. 네. 400명의 고객 중 B회사의 TV와 2분의 1이죠. 네. 에어컨 모두 5분의 1. 지금 10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럼 이항분포 400, 10분의 1. 모두 선호하는 게 몇 명 이상? 34명 이상. 이상.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고치면 뭐가 돼? 40, 3의 제곱. 아니 6의 제곱. 5개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네. 그럼 얘는 P, Z가 마이너스 1 이상? 네. 그럼 0.8413? 와 지금 보이시죠? 깔끔하게. 식 하나 없이 맞춤. 야. 이제 확통 해야 저 유무 확통 볼게 됐어요. 저 그러면 92점 이상 맞을 자신 있어요. 그러겠지. 그 뭘 끝이야 끝이. 너무 힘들어요. 자퇴하고 싶어. 이제 끝이 보이는데 뭘 자퇴를 해. 도와보지 말고. 자 1349번 이항분포 뭐를 따라? 100, 이분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럼 지금 정규분포 뭐가 돼야 돼? 50, 5의 제곱. 이 두 개 같잖아. 3, 2, 3. 그러면 지금 x가 k 이하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k에서 50을 빼고 뭐로 나눠줘? 5로.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k는 뭐가 돼야 돼? 35. 알겠어? 네. 1351번. 뭐요? 좌석이 부족하지 않아요? 좌석수가 87석인 열차의 탑승권을 애매한 사람이 100명일 때 좌석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20에 그럼 몇 명 이상이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야? 13명 이상. 13명 이상이. 그러면 이제 얘를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자, 20, 뭐가 돼야 돼? 4의 제곱인 거죠. 네.
그러면 PZ가 몇 이상? 0점? 아니 0.1란다.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75 이상이니까 0.5 0.9599 이렇게 되고. 진짜 마지막.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뭐 시킬 거야. 아 아니요 저 야구보다 갈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거기 집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야. 아침도 못 먹고. 아침에 엄마가 그냥 딱 물 하나 딱 올려놓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채. 근데 이거 지금 영상 녹화 중인 거 아니야? 뭐 어쩔 수 없죠. 팩트예요. 뭐 욕한 것도 아니고 전 잘못한 게 이거. 자, 정규분포 1대 10,5의 제곱을 따라. 근데 무게가 300kg 이하인 통조림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며, 그지? 네. 불량품일 확률은 마이너스 2 이하니까 0.0228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5,000개를 검사할 때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통조림의 개수의 평균을 구하면, 이건 뭐 그냥 이항분포가 지금 5,000, 뭐가 되는 거야? 0.0228이잖아. 그럼 평균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거니까 22.8 곱하기 5 하면 58에 4, 5, 26, 02, 5, 20, 12, 120. 오빠. 뭐야? 뒤로 1로. (300에서 310) 빼면 마이너스 15로 나누면 마이너스 0.2. 114 아니에요? 2분의 1 하면 많이 곱해주고. 114구나. 곱하기 잘못했구나. 114. 1번이 정답이다. 1357번 해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학시간은 정규분포 25,5의 제곱을 따른다. 2,500명의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의 통학시간이 35분 이상일 확률은 P1. 그럼 얘가 지금 P1이라는 건데, 그럼 PZ가 몇 이상? 2 이상. 0.0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2,500명 학생 중에서 통학시간이 35분 이상.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 뭐를 따르는 거야? 2,500, 5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방금 여기 이게 P1인 거니까. 네. 그래서 35분 이상이 N명 이상일 확률이 P1, P2가 같아야 된대. 그럼 얘를 정분포로 고치면 뭐가 돼? 50,7의 제곱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 PZ는 N 빼기 50을 뭐로 나눠줘? 7로. 이게 뭐가 돼야 돼? 5. 이게 50분의 1이 나와야 돼. 네. 그지?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50분의 1은 2되니까. 얘네 값은 64. 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너 이렇게 바꾸는 거 지금 안 된 거지? 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고, 음. (1381번) 한번 풀어봐. 네? 1381번. 얘만 풀면 가요. 너무 힘들어. 징징대지 마. 지는. 그거는 빨리 해. 자, GT는 평균이 T, 표준 편차가 T제곱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러면은 GT 이때의 확률은 Z는 2분의 3에서 뭐를 빼고?
T t를 빼고 뭐로 나눠줘? T분의 t제곱분의 1로 나눠주는 거지. 네. 그러면 이 값이 z가 아니라 x z구나. 표준화했으니까. 그러면은 2분의 3 t의 제곱 빼기 t의 세제곱. 네. 그럼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돼? 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2분의 3분의 1 2대 1이니까 1이잖아. 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0.692로. 와 그럼 최대값은 뭐가 돼야 돼? 6,915. 이게 4. 오 알겠어? 어렵네. 네. 3차식이어서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야. 네.